다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국토계획법이 정한 46가지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설치 절차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은 민간이 제한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중대형 개발하는 업자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다. 그런데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자체에게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은 기부채납해야 되는 거니까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이 있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10년이 지나도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7월 1일 20년 장기 미집행 시설은 자동 실효됐습니다. 그런데 실효된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피해와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도시계획 도로가 지난 20년 동안 이미 도로 형태를 갖춰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차 통행과 사람이 충분히 통행이 아주 자유로워서 누가 봐도 이건 공도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되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살아나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이 분쟁이란 어떤 거냐? 나는 그걸로 허가받고 그걸로 20년 사용했기 때문에 또는 그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법에서는 아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됐으므로 사용락이 필요하다라고 지자체나 법원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도시계획 시설 종류를 보겠습니다. 교통시설, 방제시설, 공간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7개군 46가지입니다. 교통시설은 8개고 전체 면적의 32.6%, 공간시설 5개, 유통 및 공급시설 9가지, 공공문화체육시설 8가지, 방제시설 8가지, 보건위생시설 3가지, 환경기초시설 5가지 등 7개군 46개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택법입니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추진해온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니까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에는 단독 공동주택을 연간 20호 이상 지으려고 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30호 이상 지으려고 하거나 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는 국토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익법인 주택조합은 제외하고요. 그 외에 주택사업자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을 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대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매도 청구 차이는 어차피 법적 절차를 밟아서 사실상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시행자가 뺏어올 수 있는 건데, 매도 청구는 주택법에 시가로, 그러니까 감정가가 아닌 시가로. 차이는 뭐냐? 매도 청구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이고, 수용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감정평가에서 결정은 되지만, 시가로 매도 청구라 그 말은 개발이익을 반영한, 이 주변이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 후 가치가 포함된 것이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단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인 경우와 10년 이상 보유한 자는 95% 이상일 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사람은
80% 상태에서는 시가로 매도 청구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10년 이상 보유했던 사람은 함부로 뺏을 수 없다는 거죠. 95%가 소유권이 확보되면 그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취득 때부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될 때까지를 말하고 그 기간이 10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 부상 취득된 것과 지구 단위 결정 고시일까지를 10년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도 10년으로 포함한다는 겁니다. 보유기간에. 다음 주택공급규칙이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은 주택법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여기서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 종합저축가입기간 등을 주택공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자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로 지위를 취득한 자를 분양권자라고 합니다. 당첨자는 공급계약이 취소, 무효되어도 공급자로 본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격을 만들어서 분양 당첨자가 됐다면 취소, 무효되면 그 기간 동안, 재당첨 기간 동안은 신청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발각되면 안 되니까 거짓으로 신청하면 큰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공공택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상환제와 10년 이내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 이제 건축물 분양법입니다. 부실한 시행사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연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분양을 하려면 신탁사 또는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분양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30실 이상의 생활 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중 주택의 건축물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임대 후 분양 전환 우선권이 있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이 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아니라 임대해놓고 몇 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 임대를 받은 사람도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보호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분양사업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등기부에 제한 권리가 있다면 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분양법 시행령 6조에 있습니다. 분양 시기는 신탁계약과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으면 착공 신고 후, 그러니까 우리 속칭 말뚝만 박아도 분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계약과 금융기관의 보증이 없으면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후에 2 이상의 시공사의 보증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시공사의 보증. 이 시공사도 아무 시공사는 안 되겠죠. 일정 기준 이상의 시공사의 보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